네, 좀 전에 그 김정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5가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왔던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2021년 10월 20일 국회 우리 바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다는 거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서 뭐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방정부에다가 하면 압박 느끼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뭐라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의 성남시 공무원 증언이 있었냐면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국토부에서 성남시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문진석 간사님이 잘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단독 입찰했던 현대컨소시엄이 수의계약 회신기한을 연장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항이죠. 장관님, 이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수의 계약을 빌미로 해서 이제 정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부가 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볼모로 해서 그렇게 소위 새로운 뭔가를 하려는 시도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면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2029년 가덕도 개항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업체에서 10월 15일까지 회신하겠다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지 속내가 뭔지를 알아야지 정부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토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파트 하자 점검 제도 관련해서 제가 장관님 책상 위에 이 아파트 사전 점검 방문 품질 점검단 제도 현황 점검 및 개선 과제 책자 놓아드렸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부 산하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매년 접수되는 그 하자 심사 신청 접수 사건이 매년 3,000건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매년 뭐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네. 3,000건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며칠 만에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지 아세요? 처리 기한 말씀이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처리 기한이 있을 텐데 지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처리 기한은 법적으로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처리 기한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실제 평균 사건 처리 기한은 네, 전혀 못 지키고 있습니다. 300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정 기한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장관님 답변하셨듯이 건수도 늘어나고 또 내용도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늘어오니까 이렇게 그 처리 기간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 결국은 손해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집 마련을 해서 이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이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전 점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걸러졌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 사전 점검 제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하자 점검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본인 이외에는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땡깡 부리는 업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계약자와 외부인이 동반 입장해서 세대 점검을 한 경우에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경우에는 향후 AS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이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규정을 정리를 해서 제대로 이 제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전 하자 점검 제도라는 것이 네. 굉장히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진일보된 제도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살아보다가 하자가 생겼다라고 사후방 약방문이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미리 가서 점검을 해서 미리 입주하기 전에 조치를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하자를 살아보기 전에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사전에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사전에 누가 얼만큼 전문적으로 하고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점검 제도 하기로 날짜를 공지를 해놓고 그거 제대로 못하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동시에 갑자기 날짜 바꿔가지고 막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점검을 못하면 위임장을 주거나 또는 그 하자 보수하느라고 내 돈 들어가는 것 대비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막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홀만 좋은 사전 점검 제도지 실제로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 취지는 그 사전 하자 점검 시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신 거죠? 한 가지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짜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다라든지 또는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위임장을 해서 보낼 수 있게 한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말을 껴서 한다라든지 또는 사전 점검 제도단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점검단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 세 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넓혀서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이런 몇 가지 단계적인 내용을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종합감사 때 다시 논의해보고 싶으니 살펴보시고 정부의 대안도 가지고 와주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마지막으로 권영진 의원님 보충 질의 마지막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보충.